저는 오늘 제가 알기로는 20분 정도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신규분들이 참 많이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손 들어 봐주실래요? 여기 주로 많이 계시네요. 이쪽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너무 웃긴 게 여기 이제 성공 스피치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타이틀이 어떤 업계에서 성공을 하셨는데 PM에서 성공을 하셨대요. 이러거나 혹은 평범한 주부였는데 성공을 하셨대요. 보통은 이야기가 이 흐름이 이렇게 되잖아요. 혹은 나이가 뭐 70인데 80인데도 PT를 하셨대요. 이렇게 하거나 영 리더인데 근데 저는 타이틀이 뭐냐면 지방에서 올라온 성공한 리더로 모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지방 사람이라고 묵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제가 광주에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부천에서 쭉 살다가 광주에 이사 간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성공해서 다시 서울에서 성공 스피치를 부탁을 한다고 하니까 그 순간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서울을 떠나서 광주, 전라도 광주광역시에 가서 PM으로 성공을 해서 다시 상경을 한 그런 성공자의 오늘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 리더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근데 오늘은 조금 영광스럽게 이 스피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광주라는 지방에 가서 나무를 심어서 성공을 했는지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애기들에게 한 분도 없으시네. 엄청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간단히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어떤 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양치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엄청 젊은 나이에 와이프를 잃고 아이까지 다 잃어버린 너무 불쌍한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에 괴롭고 힘들어서 하느님에게 빌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살려만 주신다면 여기에 제가 보이는 이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살림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도토리로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나무를 하나씩 심을 때마다 자라날 때마다 이분은 본인이 이제 친인척 가족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한 그루 한 그루 심었던 것이 어느 순간 진짜 숲을 이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어요. 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기 부천에서 살다가 저희 남편의 통보로 전라도 광주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저희 남편은 공무원인데요. 마약반 형사로 전라도 광주에 이제 발령이었는데 저한테 같이 갈래?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상의도 없이 그냥 우리 이제 광주 가야 되니까 언제 가게 될 거야? 집은 어떻게 됐는데 당신은 언제쯤 오면 가면 돼.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 저는 저희 꿈을 위해서 엄청 많은 공부를 하고 육아하면서 모유 수유를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남편의 그 한마디로 모두 무산이 된 거죠. 그때 저는 너무 분노했고 화가 났고 제 인생에 너무 좌절을 했습니다. 내가 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데서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남편의 인생에 맞춰서 구성물인 것처럼 그냥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사는 제 인생이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 갔더니 그때 마침 어떤 시기였냐면 코로나가 터져서 옆집에 똑똑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시기. 그래서 저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가서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니까. 아들이 그때 7살이었는데 애기 엄마들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남편이랑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친인척, 친구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이 진짜 제가 느끼는 그 광주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PM 박스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PM을 안 먹나?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다 보니까 딱 하나가 보여요. 여기 광주는 아직 PM이 아직이구나. 그런데 1년 뒤에 제가 봤을 때 저희 아파트 동네를 비롯해서 그 지역 모두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CJ 택배차가 딱 열리면 모두 다 PM 박스인 거예요. 근데 다 저희 고객인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그때 정말 그 CJ 택배차만 보면 그냥 그 문 여는 순간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PM 박스 그 뭐죠 우리 BA 티켓 있잖아요. 그거 보내는 날이면 제가 택배 기사님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광주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서 정말 너무 좋은 PM에서 만난 인연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없었던 친인척 가족들 PM 패밀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숲이라고 하면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죠. 네,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저희 마음은 정말 풍요롭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나무를 심었는지, 어떻게 하면 인맥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PM으로 꽃을 피웠고 어떻게 보면 마을을 이뤘던 거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본명이 나혜주가 아닙니다. 아까 강나혜주라고 했는데 강씨 성마저도 너무 싫어서 부르지 않고 네 글자 이름 나혜주라고 했습니다. 보통 강씨라고 하면 어때요? 혹시 강씨 아니시죠? 강씨라고 하면 고집이 너무 세서 제가 이제 선생님을 할 때 강씨세요? 선생님? 하고 약간 편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제가 좀 고집이 많았고 여기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런 부분마저도 내가 다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새롭게 태어나고자 이름을 바꾸고 이제 제 이름을 가진 지가 이제 3살 반도 안 됐죠. 그래서 광주에서 다시 태어나고 배우자는 PM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거의 저희 남편을 보는 시간보다 PM이랑 함께하는 PM 파트너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PM이라고 했고 자녀는 왜 12명이냐면 저는 12레그의 PT주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PT로 태어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잉태 중인 사람도 있고 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쵸? 또 그냥 또 안 한다고 갔던 그런 애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계속 임신 중입니다. PM과 연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생의 꿈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건강 때문에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 때문에 저는 전생에는 그냥 아침 눈 딱 떠서 아프지 않고 이맛살 찌푸리지 않은 그런 아침을 맞이하면 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정도 아픈지 뒤에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다음에 현생의 꿈은 뭐냐면 모티베이터. 왜 모티베이터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거나 정말 많이 힘들었거나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밝아 보이지만 이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시련과 고통, 아픈 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 나한테만 그러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걸 빨리 내가 겪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만약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 걸 내가 겪게 했다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겪었던 아픔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저의 자산으로 되어서 PM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PM을 약간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죽은 바닥에서 살아나서 다시 일을 했던 사람인지라 조금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하자는 그런 PM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적어보면 저는 PM을 먹은 지가 지금 6년 차가 되었고요. 2년 동안은 열심히 먹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업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1월부터 제가 PM을 하기로 마음먹고 1년 만에 PT가 되고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쭉쭉 적었는데요. 저희 PM 오늘 계획이에요. 실은 작년 11월에 GP를 갔어야 되는데 못 갔기 때문에 올해 5월 가려고 하고 쭉 이렇게 5년 안에 CA를 가는 게 저희 꿈이고 목표입니다. 자, 저는 전생의 범위가 되게 저희 본명이에요.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그렇지만 꿈을 펼치지 못했던 그 아쉬움 때문에 옛날 제가 있었던 그런 자료들을 쭉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남은 건 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초등학교에서 너무 멋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건강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강사로 이렇게 활약을 했었는데 이제 책도 많이 쓰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제가 허락을 하지 못했던 거죠. 저희 남편이 그냥 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많이 원망했어요. 남편 때문에 제가 꿈을 펼치지 못했다는 그런 원망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광주 가기 참 잘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기로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85년생 어떻게 보면 만 38세 새는 나이로 40인데요. 제가 새는 나이로 47살 때 인생 바닥을 봅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태어나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게 하나가 넘어가면 또 하나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너무 많이 매를 맞으니까 나중에 그 매집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약간 마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가 바닥인데 또 바닥인데 너무 바닥을 봤을 때 그때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수도 없이 많이 했었는데 자궁경부암이라는 암 판정을 받게 돼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고 싶어서 이렇게 죽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구나. 나는 정말 살고 싶구나.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아들이 지금 아직 10살도 안 됐는데 나 지금 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PM이 어쩌면 저희 동아줄이에요. 인생의 동아줄인데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안 좋았던 인맥을 다 정리를 하고 PM으로 새롭게 인생을 펼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뭔가 술술술 풀릴 것 같고 귀인도 만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보통 드라마에서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날에 바로 이런 일이 나요. 그래서 이건 저희 남편의 드림카예요. 평생 갖고 싶었던 차인데 제가 장흥이라는 어떤 시골 저 끝에 마을에 오토십 한 박스를 전달하러 갔다가 혼자 누가 친 것도 아니에요. 운전 실력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혼자 이렇게 큰 사고를 낸 거예요. 만약에 이게 튼튼한 차가 아니었다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좀 심했던 그런 사고인데 거의 폐차 수준이었고 견적비만 한 2,700~800만 원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았던 거죠. 제가 살아있는 걸로 감사했던 거죠. 근데 저희 아들이 이 얘기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이 상황에 셀카를 찍고 싶어? 그렇죠. 왜 찍었을까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너 여기서 성공하지 않으면 진짜 미친년이라는 그런 도장을 찍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너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 결단 현장이라 생각을 하고 그때 사진을 찍어뒀는데 남편이 거의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게 과감하게 용감하다고 할 정도로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 죽음보다도 더 무서울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미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주님 왜 저렇게 미쳤지? 제가 알기로는요. 이 세상 일은 미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꼭 어떤가에는 미쳐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너 왜 이렇게 미쳤어? 하면 너네 미쳐봤니? 평생 살면서 남자 말고요. 남자한테 미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에 미쳐 보면서 살아봐야 내 뜨거운 심장, 가슴을 살아 숨심을 내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미치다가 아름다울 미, 그 미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고가 난 이후로 실은 병원에 가서 입원하면 보상금도 많이 받고 휴양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날 제가 배우고 싶었던 공부가 있어요. 다이어트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찾아가는데 정말 무리하게 여기 허리에다가 다 해놓고 진짜 깁스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정말 무서운 건 제가 서울까지 가는 길에 또 차 사고가 나요. 그 이틀에 차 사고가 연속 3번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와 진짜 올해는 나한테 죽으라고 하는 건가? 어떻게 이틀에 차 사고가 3번이 나지? 그런데도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요. 제가 비행기 탈 때 뭔 생각을 했을까요? 추락하진 않겠지. 그래도 같이 타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만 그런다고 추락하진 않겠지. 그런 생각을 정말 했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제가 그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 CL이라는 어떻게 보면 예지몽을 주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한테 너는 CL감이야. CL감이야? CL감이 할 때 CL이 뭔지 모르고 그래요? CL 할게요. 이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그때 CL이라는 씨앗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돌아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차에서도 이제 그 여행에다 가면 저는 그런 경치나 이런 건물이나 그런 걸 보지 않고 계속 사람과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더 제주도 가서도 제가 정말 많은 걸 배워와서 돌아와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 고객은 한 반 이상은 한국 고객이고 반은 중국 고객이고 한국 고객이 아마 한 3분의 2 정도, 광주 고객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오게 된 이유는 여기에도 저희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뭐냐면 저희 일지처럼 매일매일 적었던 건데요. 하루에 3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액티바이즈를 정말 천잔의 기적을 봤던 거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액티바이즈 천잔을 타면 PT 간다. 실화입니다. 제가 그 장본인이고요. 그 다음 저는 사업 파트너 한 명도 없이 정말 애용자로 오토십으로 PT를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는 사업 파트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파트너가 그리웠던 그 사람 중에 한 명. 제가 1년만 미칠만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네트워크가 뭔지도 모르고 저만의 방법으로 광주에서 후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저만 혼자서 이렇게 해서 PT를 갔는데 PT가 뭐냐면 신규 사업자 월 1,000만 원. 우리 어떻게 보면 여기 직급에서 사람들이 로망하는 첫 번째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갔을까?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꾸준함이 답이다. 절구 1년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절구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전라 꾸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졸은요, 절도라는 뜻이에요. 쓰러진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PM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픽 쓰러졌는데 7시야. 그럼 뭔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침인가 저녁인가? 아기를 지금 픽업 가야 되나? 아침 밥을 해야 되나? 늦었나? 이럴 정도로 제가 그 1년을 지냈는데요. VP 갈 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롤프 소로고 회장님을 봤다면 EVP 갈 때는 그 30일 내내 PM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계속 24시간 PM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을 얻었던 거죠. 그 다음 100% 열정. 실은 100% 해도 성공할지 말지 하는 요즘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99%로 해서 이거 된다 말다 하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물이 끓어도 100도가 돼야 그 임계점이 는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1년 동안 투자해서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다 말다 불을 껐다 켰다 이렇게 물을 끓이지 마시고 쭉 꾸준히 1년 동안 했을 때 내가 가능한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인맥이 없어서 이 사업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광주에서 인맥이 1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PT가 됐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한 레고들을 쭉 봤을 때 저는 PT 갈 때 EVP가 없었고요. SP 갈 때 PT가 없었어요. 아마 이 직급을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정말 애용자 고객으로 이렇게 갔는데요. 여기에서 인맥은 1%도 안 돼요. 99%가 다 낯선 사람이거나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았거나 저희 친인척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유일하게 한 명이 나오는 게 저희 친동생이에요. 오늘부터 며칠 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 친동생 빼고는 다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99%가 가능하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강나이조 하면은 인맥이 1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PT가 되었습니다. 이게 1년 차 때 제가 했던 건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공감을 해주실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자그마한 사진 보시면 저희 스폰서인데요. 저기 앉아 계세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요. 정말 감사하죠. 저한테 10번 만에 사업을 하자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했던 얘기가 9번쯤 됐을 때 포기했으면 어쩔 뻔 10번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신규들 많이 오셨죠? 나에게 초대하신 분이 나한테 몇 번을 얘기한지 한번 세워보셨나요? 저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10번이라고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게 거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마음에 들면 나이주 같은 사람이면 어떡해. 저는 100번이라도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저는 파트너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IMM 트레이닝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때 유싱보드에서 12명의 사람만 이렇게 붙였어요. 저는 물질적인 욕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여기에다가 막 집이랑 시계랑 고급 차 이런 것들을 막 했었는데 저는 뭘 했냐면 사람들만 12명 이렇게 깔아놨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보면 욕심이 더 많은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이 사업은 사람이 답이다, 사람이 전부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2달 만에 진짜 여기에 있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왔는지. 아침마다 저는 미라클 모닝을 했습니다. 김미경의 미라클 모닝이 있을 때 저는 PM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미라클 모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육아맘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전에 이 시간이 아니면 절대 다른 시간을 내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장이 없이는 이 사업에서 그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제가 인지를 하고 같이 책을 읽자 이렇게 해서 3명마다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제가 아까 여기 있는 사진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봤더니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딱 3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2명은 꾸준히 나왔는데 PT가 되고 EVP가 됐어요. 그런데 1명은 갔다가 다시 온 저희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성공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2대 8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80% 사람들은 여기서 다 포기를 한다는 거죠. 20% 사람만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꾸준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성공은 실은 쉬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만 봐도 저는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떠난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쭉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죠? 자, 우리 근로소득 금액 왜 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온 건 뭔가 내가 너무 자금이 참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제적으로 내가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주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실은 여기 안 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돈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었는데 언젠가 한번 딱 봤더니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연봉 1위가 상위 3%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봉 3억이 상위 0.2%라고 하고 연봉 5위가 상위 0.6%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하는가요? 도대체 이 정도 연봉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셔요. 제가 2023년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검색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은 1위부터 18위까지 10위가 아니고 18위까지 기업 고위 임원이 1위고요. 중간에 대학 총장님이 12위고 그 다음 모두 의사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우리의 그 사업 비전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알겠죠? 건강 산업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의사 선생님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자식을 의대에 보낼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후원을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줄 능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의대를 가겠다고 해도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죠? 그랬을 때 와 나는 지금 무슨 복이야.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제가 한의사 부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봉의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연봉 3억을 받는 사람은요 실제로 통장에 3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세금으로 나가고 얼마 들어올까요? 1억 6천 정도, 4억은 2천 정도, 5억은 2,500만 정도 매달 이 정도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나가는 게 반 이상인 거죠. 반 이상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받아요? 세금 얼마 내요? 3.3%. 그거 많다고 하시는 분 양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실제로 받는 돈에 비해서 나는 상위 몇 프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지금 나중에 알게 됐는데 오타를 썼더라고요. 저는 상위 0.01%가 아니라 0.1% 정도에 속하더라고요. 0.01%면 월 1억을 받는 CL이면 0.01%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아까 오타를 제가 뒤늦게 발견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직업으로 해서 0.01%에 가능할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아까 저는 1년 동안 어떻게 해서 0.4%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는지 연봉을 받았는지를 얘기를 해드렸다면 작년은 제가 너무 많이 아파서 거의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PM 회사에서 보내주는 그런 두바이 여행, 독일 30주년 여행을 다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할 정도로 누워 있는 시간이 걸어다녔던 시간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보면 어때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보지 못했던 돈을 누워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0.1%에 입성했을까요? 누워서 하면 재수없게 누워서 벌었대. 나는 맨날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이런 리더 스피치를 하면 꼭 마지막쯤 되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자기 자랑 성공하는 얘기 들어서 뭐해, 배만 아프고 듣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런 얘기는 조금 들으면 어떻게 조금 눈물겨울 수도 있어요. 저는 누워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지금 너무 심한 그런 그 고름이 나오고 아픈 그런 사진은 올리기가 좀 미안해서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로 작년에 아팠었냐면 걸어갈 때 발바닥에 너무 고름이 질복해서 걸어갈 수가 없고요. 걸어갈 때마다 거의 못 위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 정도로 발 뒤꿈치만 이렇게 뭐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찍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화장실은 가게끔 여기 부위는 살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름이 왜 나왔냐? 20년 동안 약을 좀 독한 약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약 독소가 나오는 거라 알면서도 너무 힘들었던 거죠. 저희 방에 들어가면 거름 냄새, 시체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게 처음엔 발에만 났었는데 나중에 손에까지 나니까 세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PM을 해야 되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꼭 요 검지손가락 요 두 개만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개로 이렇게 문자를 하면서 케어를 했어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아프다고 하는 사람 케어를 하는 걸 보고 너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 없다 보니까 저희 파트너들은 저희 도움이 너무 필요하고 그때부터 저는 뭘 했냐면 누워서 아침 방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던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때 오히려 저희 파트너들이 PT 가고 EVP 가고 PT 가고 직급을 많이 갔어요. 덕분에 제가 잘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우리 파트너가 잘 되면 저도 함께 잘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저는 PM을 왜 했느냐?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 PM은 PM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20년 동안 너무너무 심했는데 무거운 알바 같은 일도 하지 못하고요. 저는 원래 어린이집 선생님도 꽤 오랜 시간을 했었는데 아이가 달려오면 무서워요. 확 안길 때 허리가 후둑 하면 이제 한 달을 못 일어나니까 그 정도로 허리가 많이 아파서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과연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들한테 물 한 잔 떠다먹는 그 신세가 너무 눈물 났고 결혼을 했는데도 엄마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딸이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지금도 너무 미안한 게 뭐냐면
저희 엄마가 저를 그렇게 더 보살펴줬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이를 한 살 반까지 엄마가 계속 저희 집에서 키워줬거든요. 근데 용돈 10만 원 주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메인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이제 가족들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왜 엄마 10만 원도 용돈도 안 주냐? 주기 싫은 게 아니라 이 외벌이가 그 10만 원 주는 게 도무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100원짜리 쿠폰 하나 이렇게 찾아서 애기 용품 하나 사는 그 육아의 마음? 근데 그걸 내가 말을 참아 못하는 게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나는 나중에 꼭 엄마에게 그 10배 이상 내가 잘해줄 거야.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걸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 네. 그래서 제가 이때 누워있을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단살이를 했는데 단살이가 뭐냐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병으로 인해서 아팠던 게 더 컸었어요. 그래서 저희 본뇌를 다 단절시키고 정말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다 버리고요. 그다음 저희 아까 그 강씨라는 그 성씨 고집스러운 집착이랑도 다 이제 이별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제가 아팠던 이력이에요. 아직 다 좋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실은 아픈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암 환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암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만큼 많이 아팠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거의 저희 엄마 아빠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젊은 나이에 왜 저렇게까지 아팠지?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저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가 PM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분도 손 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팠을까? 수술도 참 많이 하고요, 사고도 참 많이 다쳤고 심지어 여기 있는 인대 5개도 다 끊어져서 이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다가 PM 먹고 이게 펴졌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픈데도 이 PM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빛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힘과 아래로 내려가는 힘. 나는 어떤 힘을 받고 살고 있는지. 축 처진다, 무기력하다, 우울하다 이런 건 바닥으로 꺼지는 중력의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긍정의 힘, 빛,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이걸 봤을 때는 어때요? 위로 올라가는 힘이죠. 저는 많이 아팠을 때 그걸 느꼈어요. 정말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와요. 나이가 들면 죽기 전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정신력으로 버텼던 건 뭐냐면 내가 빛으로 살고 싶다, 빛을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줄기 빛으로 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한 줄기 빛으로 살 수 있냐? 누군가가 보면 아우라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후광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아름답게 하려고 사는 사람, 그리고 어때요? 뭔가 진실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후광이 오는데 저는 그런 한 줄기의 빛으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고객을 3명을 만나면 그 중에 1명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아파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 사람의 한 줄기 빛이라면, 어둠 속을 이렇게 내가 비춰줄 수 있는 빛이라면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책임감과 사명감, 저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그런 PM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신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시간 자유 다 가졌어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이 갖고 싶은 차도 제가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당신 나중에 갖고 싶은 차 내가 사줄게 했던 게 이 차를 샀고요. 지난번에 여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고 났던 것도 제 차예요. 제가 사고가 참 잘 나나 봐요. 그래서 오상지사 지사장님이 지난번에 PM카 여기 앞에서 사고 났던데 저예요. 그래서 이 차를 이렇게 했었고 저는 여행을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보내주는 데는 다 가봤어요. 1년에 4번의 여행을 다 갔는데 그때 제가 좀 많이 아팠던 거예요. 왜냐면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한데 비행기 왕복을 막 14시간 한 번 가는데 14시간 거기 가서 이제 시차 이런 걸 겪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행 얘기는 이렇게 많지만 7월도 두바이도 가고 이제 저희 사무실도 생겼던 거죠. 이거 갖고 싶다고 했는데 1년 만에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죠. 네. 그리고 뉴질랜드도 가고 이때는 제가 많은 신일들을 만나면서 나는 정말 존경받고 싶은 셀리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은 베를린에서 SP 지급 핀을 받았고요. 이게 PM 1년 전후 사진인데요. 1년 전만 해도 제가 집에서 카스에 이렇게 땅콩을 먹는 우울한 주부였다면 저희 그룹장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네, 여기 웰빙 그룹장 부부인데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하룻밤을 자면서 저를 생각하면서 밤새 고민을 하나 잠을 못 자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그래서 제가 다시 이 PM을 시작하게 할 수 있게끔 저한테 도와주신 분인데 정말 1년 전에 집에서 이렇게 맥주 먹던 그 시간이 그 다음 1년 뒤에 두바이에서 5성급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희 그룹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나야주 성공했네. 1년 전이랑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네. 제가 그때 너무 감동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PM에서 무엇을 원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인간관계론에서 카네기 책에서 우리 인간은 8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산다고 해요. 그런데 1번부터 7번은 웬만해서 다 만족시킬 수 있지만 8번은 만족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저희 아빠 생신이거든요. 저희 집에 지금 모시고 있는데 제가 왜 여행을 이렇게 빨리빨리 다니냐면 여행을 보면 저는 눈물이 나요. 저희 아빠가 독일 갈 때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독일 여행을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아빠 곁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그룹장님이 한 얘기가 이것도 사업이다. 노는 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네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 파트너들도 여행을 보고 뭔가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그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독일에 갔던 거죠. 그렇게 갔는데 다행히도 아빠가 수술을 잘 마쳤고요. 그 다음 제가 다시 두바이 여행 갈 때는 아빠가 항암 치료에 들어갔는데 잘 안 된 거예요. 2차까지만 했는데 거의 이제 막 40kg가 빠지면서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치료가 안 된다고 집에 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희 집으로 오라고 이제 모셨거든요. 그래서 9월 제가 뉴질랜드 월드 투어 갈 때, 그러니까 계속 그 여행의 연속에서 저희 아빠의 이런 병이 있었는데 9월 이제 뉴질랜드 월드 투어 할 때 저희 아빠가 저희 집으로 오는데 저희 아빠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실은 그때 내가 생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딸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너희 집에 갔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엔 딸이 2이에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왜냐하면 병원 약을 못 먹어요. 신장결석이 있고 지방간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더 이상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건 PM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PM 먹고 암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자연 치유를 통해서 3개월 동안 제가 매일 서울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PM도 같이 먹으면서 제가 12월에 이제 베를린에 가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 혼자 이렇게 가서 크리스마스 보낸다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저희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너는 왜 나를 병원에 한 번도 데려고 가지 않니? 왜냐면 아빠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너무 괜찮아졌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는 머리가 다 없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검은색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 곱슬머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빠가 올해 67 이제 생신을 보내시는데 전부가 검은 머리예요. 흰 머리가 별로 없을 정도로 다시 자란 머리가. 그래서 아빠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야지 하고 딱 3개월 만에 갔는데 세상에 아무 수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정말 딱 그 여행부터 지점을 보면 딱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저희 건강 제가 살고자 했던 PM이고 제가 살고자 하고 먹었던 PM인데 아빠를 살렸던 거죠. 네,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능력이 됐을 때 아빠가 아팠다는 거 제가 만약에 능력이 안 됐을 때 아빠가 아팠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얻었던 거 그리고 20년 동안 수면을 못했던 걸 잘 자고 있고요. 이게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실은 다 내가 얻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편의 존중을 내가 이제 받기 시작하고 지금은 저희 집안 위치가 완전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디 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디 가려고 하는데 당신 스케줄이 어떻게 돼? 이렇게 연락을 받고요. 그다음 내가 뭘 사고 싶은데 이거 사줄 수 있어? 그래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 갈 때도 김장철 당신 안 가도 된대. 엄마가 전화 왔어. 당신 열심히 일만 하면 된대. 그렇죠? 제가 지금 언제 집에 나왔냐면 지난주 월요일에 여기서 나왔거든요. 며칠째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열흘이 넘었는데 남편이 전화 와서 이렇게 언제 오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사촌 언니 집에 하루가 자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진심으로 총 맞고 싶어? 여자가 어디 외박을 해? 지금은 한 달 나가도
당신 어디야가 없어요. 우리 마누라 언제 오나? 그쵸. 그래서 저는 자아존중감 받은 게 가장 기뻐요. 네,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얻어가려고 하나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이 슬로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 앉아있는 분은 이미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성공을 도전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정상에 머무를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넘볼 수 없는 압도적 성공이 무엇인지 아나요? 네, 성공이 우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공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떠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미 어떤 업계에서 내가 CEO고 팀장이고 이미 성공을 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PM에서 이미 저처럼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공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상에 오른 사람이 계속 정상에 머물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정상에 오른 다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잘 나갔던 직업이 지금도 잘 나가나요?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보장이 되는가요? 아니거든요. 한 번의 성공은 결코 다음 성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성공은 자만을 불러오고 자만은 자멸을 불러오기 십상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PM이 항상 상승제를 타고 있을 때 제가 PM을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요.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을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까지의 성공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성공과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